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마신 아토미 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피노누아 에오가, 부르고뉴 에오가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시는 지역 중 하나인 샹볼 뮤지니입니다. 샹볼 뮤지니 먼저 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샹볼 뮤지니는 이제 다른 마을들과 비교해서 면적에서는 그렇게 큰 AOC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포도가 지닌 명성은 그 어떤 포도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밭인 지브리 샹브레땡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샹볼 같은 경우에는 150헥타르밖에 안 되니까 사이즈가 반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랑크루 레드는 2개, 화이트가 하나. 하지만 이제 최고의 그랑크루 손꼽히는 뮤지니가 있고, 그에 버금가는 이제 본마르가 있고, 프리메크루 중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프리메크루 중에 하나인 레자모르가 샹볼 뮤지니에 있죠. 샹볼 뮤지니 어떤 때로화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때로와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 품종, 토양에 대해서 찬찬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샹볼 뮤지니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152.99헥타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가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랑크루는 총 3개, 레드가 2개, 화이트가 하나고, 프리메크루 클리마는 총 24개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완만한 언덕의 해발 고도가 이제 250에서 300m 정도고요. 표토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얇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뒤편 이렇게 언덕에 보시면 바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포도밭 바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형적인 특징에서 보면 이제 다른 구획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서늘하고 라임스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샹볼 뮤지니 특유의 풍부한 미네랄 캐릭터가 바로 이제 라임스톤에서 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주라식 시대에 만들어진 그 라임스톤이 기반이 되고, 기반함 아랫부분에 균열이 진행되면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돌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이제 샹볼 뮤지니 특유의 그 미네랄티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위나 자갈도 굉장히 많아서 배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본마르 같은 경우에는 모르생드린 토양의 영향으로 이제 붉은색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진흙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샹볼 뮤지니보다 좀 더 풍부한 무게감을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이제 대조적으로 남쪽 본마르, 즉 샹볼 쪽은 그 흰색 토양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라임스톤이 베이스가 되고 이제 좀 더 다가가기 쉬운 화산 스타일의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제가 모레생드네 할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샹볼 뮤지니의 때로와의 특성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 샹볼 뮤지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샹볼? 네. 샹볼? 아니에요. 샹볼 뮤지니는 이제 종종 이제 꽃드니에서 가장 여성적인 와인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에요. 샹볼 뮤지니는 특히나 이제 때로와보다는 와인 메이커의 성향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와인 메이커의 성향이 잘 두드러지는 빈야드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부르고뉴 와인은 때로와 와인이라고 해서 이제 와인의 차이점을 이제 때로와에서 찾는데, 지금 이제 제가 와인 마신 지가 20년 이제 훌쩍 넘었고, 부르고뉴만 집중적으로 마신 지는 이제 한 17년, 16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이 작가님 본노만하고 샹볼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타닌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본로만에 많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렇지.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거지. 근데 샹볼이 더 단단한 게 많아. 메이커의 성격인 거지. 메이커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와인이 따라가요. 어제도 사실 제가 와인을 한 가지를 테스팅을 했는데, 좀 이름이 없는 집의 프리메크루였고, 이제 여기는 이름이 아예 없는 집의 빌라지거든요. 훨씬 맛있어요, 빌라지. 밭은 훨씬 떨어져. 여기는 유명한 밭의 프리메크루인데, 버건디는 그래서 생산자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또 생산자가 나왔는데, 어떤 생산자가 최고의 생산자들인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릴 생산자는 루메예요. 샹볼 뮤지니의 끝판대장이자 부르고뉴 전체를 통틀어서도 탑10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와이너리죠. 와인도 와인이지만 일단 우리 크리스토퍼 형님이 인성이 최고야. 와인 만드신 지 이제 40년 됐어요. 내년인가 40년 차거든요. 영감님이라고 그랬죠. 형님이 나이도 있으시 실력도 있지만 겸손하고 거기다가 사랑까지. 여기 조이스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좀 말씀드릴게요. 포도밭 이제 관리는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료로 만들고 있지만은 인증서를 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인증서를 받게 되면 그 인증서를 지키기 위해서 농약을 안 쓰잖아요. 근데 부르고뉴 같은 경우 어때? 비도 오고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좋은 날씨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도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 서리파이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몰랐다면 아마 사실일 겁니다.
크리스토퍼 후미에는 생산량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데 11.52헥타의 포도밭 꽤 가지고 있어요. 네. 부자네요. 그렇지. 와인에 따라서 디스템하는 비율은 달라져요. 이제 최소한 뭐 30%에서 70% 정도 등급이 낮을수록 주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뉴요크 같은 경우는 비율이 한 35% 최대. 그리고 이제 형님이 사실 싱글이신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라이브를 하면서 잠시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후미에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난 와인메이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미각 그리고 가장 뛰어난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는 내 앙리자웨를 내 크로프랑투를 8호를 들고 와서 라폴레에서 같이 마시는데 맞추더라고. 와 이거 자기의 크로프랑투 같은데 바로 맞췄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2013년이었고 2019년에 내가 이제 똑같은 와인 그것도 심지어 루미에가 직접 만든 와인에 매그넘을 들고 와서 병을 딱 가리고 와서 딱 따라줬거든요. 딱 맞춰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심각하게 한 1분 정도 테스팅하시더니 99년 잘 만든 샹벌 무진이 프레메크로 왔다.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보여주니까 웃으면서 고마워 이러고 이야기했던.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뮤진인도 뮤진이지만 부르고뉴 후주도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봤죠? 이 작가님? 아직은 네. 그리고 심지어는 화이트도 맛있어. 꼬르똥 제르마니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르고뉴에서 화이트와 레드를 두 개 다 잘 만드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예를 들면 르루아, DRC, 비조도 사람들이 잘 몰라. 화이트를 만드는지. 근데 비조가 화이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후미에 요 한 4집 정도가 두 작까지 그게 한 5집, 6집 정도 될 거예요. 화이트와 레드를 다 잘 만든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후미에는 레드부터 화이트까지 부르고뉴 후주부터 그랑크루까지 다 맛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에세조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6년이 이제 첫 번째 빈티지인데 2017년 지금 시장에 팔리는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에세조가? 글쎄 한 2, 3천 도? 뭐 DRC가 한 2,000불 하니까 그리고 뭐 리제베르르도 한 2,000불 하니까 얼마일 것 같아? 2,000불 17,000불 자이에보다 더 비싸. 왜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밭을 사서 빌려준 거예요. 대신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일부 수확을 가져가고. 처음에 내가 이거 풀렸을 때 1,000불 후반대로 봤었거든요. 10배 뛰었어요. 생산량이 너무 작은데 먹고 싶은 사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에세조가 18,000불?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어쨌든 그래서 후미에가 가격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도멘에서 일을 한 게 1982년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양조를 한 지가 40년이 됐대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처음 만든 빈티지가 92년인가? 그럴 거예요. 92년, 93년부터 이제 본인이 100% 다 맡아서 했고 지금은 이제 조카들이 왜냐면 자제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들이 도면에 와서 한 삼촌의 손맛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형님도 다 되셨어요. 몇 년 안 남았어. 6, 7년 정도 남았을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루미에가 직접 만든 와인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 루미에도 우리 이 작가 부르고뉴 갔다가 봤잖아. 나무전화 딱 갖다 서니까 딱 서더니 얼굴 보니까 인사 쫙 하고 가잖아. 형님이 사람 진짜 좋아요. 내가 만난 와인마커 중에 성격도 좋고 와인도 잘 만들고. 빌리는 도망가는데. 빌리. 저기서 아시아인 3명이 뛰어오니까 도움이 어쨌든 뭐 루미에는 최고의 생산자고 성격에다가 사람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생산자가 자크 프레드링 윈이에요. 이제 샹볼 뮤진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는 생산자인데 자크 프레드링 윈이에도 14헥타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시고 이 집 같은 경우는 100% 디스템,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뉴요크 같은 경우는 맥시멈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수입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구하기가 좀 쉽지 않고 와인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생조지 화이트 와인도 만들지만 화이트 와인은 좀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샹벌 뮤지하면 이 자크 프레드링 윈에는 빠져서는 안 될 생산자. 그 레드와인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탑3가 누구냐면 잘 아시는 보규예요. 12.4헥타. 생각보다 포도가 작아요. 근데 유명한 게 뮤진이 이거를 7.12헥타 거의 뮤진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는 샹벌 뮤진을 필두로 샹벌 뮤진이 프레메크로 3개, 그 다음에 본마, 뮤즈니 블랑. 뮤즈니 블랑 같은 경우 0.6헥타 유일하게 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100% 디스템. 뉴요크는 등급에 따라서 한 15에서 40 사용하고 있고요. 보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워, 뮤진이야. 뮤진이의 남성적인
모습의 끝을 보여주는 와인이고 최소 15년 정도 숙성을 해야 되고 좋은 빈티지는 20년 이상, 25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뮤지니 블랑을 만들고 있는데 1993년까지 만들고 포도를 뽑아요. 그래서 리플란팅을 해서 이제 94년부터 2014년 빈티지까지 20년 동안 부르고뉴 블랑으로 판매를 했고 15년부터는 다시 뮤지니 블랑으로 생산했죠. 나 같은 2014 부르고뉴 블랑 2014 화이트가 좋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맛있어요. 나는 보규의 와인 중에 하나를 먹으라고 한다면 뮤지니 블랑을 마셔요. 코티드 본에 있는 화이트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성비 추천해드릴 만한 생산자는 시슬란 발도, 프랑스아즈 백도하고 그 다음에 도벤 팔라티그 한 3집 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도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뮤지니의 매력은 매혹적인 향기하고 실키한 텍스처 뒤에 느껴지는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뮤지니의 추천 와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건 르루아의 뮤지니입니다. 평균 가격이 무려 33,000불이에요.